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음 건강을 얘기할 때 우울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시간의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은 뭔가 좀 그때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환경 때문에 잠깐 우울감이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잠깐 좀 고독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2주 이상 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우울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우울감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좀 재밌는 게 있으면 다시 기분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우울증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하던 즐거운 활동들이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좀 돼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뭘 봐도 평소에 즐겁게 재밌게 반응하던 일에도 반응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게 그냥 확연히 나타나죠. 제가 느끼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좀 우울하다가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 저희 진단 기준을 보면은 우울한 기분에 말씀하신 되게 흥미가 저하되고 의욕이 없고 에너지 굉장히 떨어지고 식사도 못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보면은 우울하고 우울하다가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이 빠지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정말 우울증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주 많이 먹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독자들이 보이는 중독이 되기 쉬운 패턴을 정리하면 크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빈속에 안주 없이 빨리 마시는 분들. 이게 결국 뭐냐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알코올을 빨리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회로에 대한 자극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쉽거나 이미 중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나 오늘은 한 병 먹겠어, 오늘은 2병 먹겠어. 보통 1차는 지킵니다. 근데 이제 2차로 가게 되면 1차의 결심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블랙아웃이 되고 본인이 조절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까먹게 됩니다. 계획보다 반드시 2배, 3배 많이 먹게 되고 블랙아웃이 오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분들일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긴 패턴인데요. 혼자서 집에서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편안하고 뭔가 혼자서 휴식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음주라는 게 일종의 조건 반사거든요. 늘 마시던 사람, 늘 마시던 술, 늘 마시던 장소에서 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 정말 휴식을 해야 될 집이 알코올하고 조건 반사가 맺어지기 때문에 매일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다른 취미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술이라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집착을 하고 고집이 세고 뭐 경직돼 있는 분들은 주변이 되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괴로운 감정들, 긴장된 감정들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돼버리는 거죠. 흔하게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흔하고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우울증은 우리가 나 우울해. 나는 슬퍼. 이게 명확하다면은 내가 우울증인지 잘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우울증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때 주변에서 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우울한 것 같다. 너 우울한 것 같으니 일단 좀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구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변화. 우리가 자고 먹는 문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우울증에서 흔하게 일단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반응적으로 폭식을 하고 살이 많이 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수면도 불면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늘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계속 잠을 자게 되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흥미가 저하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분이 이제 가정과 학교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던 활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흥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락이라든가 취미도 안 하게 되고 즐거운 자리도 피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거리도 많이 멀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저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좀 후회스러운 일들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 그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 증상들이어서 아마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망경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